트위톡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영구님께서 앞으로 롤러블처럼 스마트폰이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트위온에 남겨주셔서 답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컨벤션에서 아이폰을 소개했습니다. 잡스는 혁명적이고 마술 같은 이 제품은 다른 경쟁 제품보다 5년은 앞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아이폰은 140만 대가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팔린 것이었고 유럽에는 2007년 후반에 아시아에는 2008년 7월에 소개되었습니다. 아이폰이 이전의 스마트폰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폼팩터의 혁명이었습니다. 아이폰 이전의 스마트폰은 액정 화면과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작았고 버튼은 누르기에 불편했습니다. 아이폰은 이러한 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스마트폰 기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2021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디바이스 폼팩터를 꼽았습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 스마트폰의 폼팩터는 얇은 사각형 모양의 슬레이트형이 대세였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폼팩터를 주도해 왔습니다. 배터리 교환을 없애서 생활 방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도입하여 버튼과 키보드를 없앰으로써 스크린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에어팟을 도입하여 통화할 때도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폼팩터를 주도함으로써 애플은 스마트폰 산업의 독보적인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스마트폰 폼팩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폼팩터는 동영상 시청이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폼팩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를 주도하는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을 리딩할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폼팩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또한 디지털 서비스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폼팩터는 디바이스의 구조화된 형태를 뜻합니다. 최초의 모바일 폰은 모토로라가 만들었는데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를 그대로 폰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고 무거워서 벽돌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플립 형태도 등장했고 버튼과 스크린으로 구성된 막대 모양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때 사무용으로 인기가 높았던 블랙베리 폰은 쿼터 자판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슬레이트입니다. 애플이 제시한 슬레이트 폼팩터가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2015년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는 멈추었고 최근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스마트폰의 혁신이 사라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분기별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위를 지켜오다 2020년 4분기에 애플에게 1위를 내주었습니다. 애플의 2020년 3분기 점유율은 11%로 4위였지만 4분기에는 21%로 급상승했습니다. 애플이 분기별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전체로는 삼성전자가 18.8%로 1위이고 애플은 14.8%로 2위입니다. 2020년 4분기에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12를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12는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등 4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5.4인치, 6.1인치, 6.7인치로 폼팩터를 다르게 한 점이 특징입니다. 2010년 1월 27일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진과 영상, 게임, 전자책 등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랩탑이 아닌 새로운 제3의 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넷북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넷북은 값싼 노트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세계 최초로 만든 아이패드를 제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날 스피치는 스티브 잡스 최고의 스피치로 꼽힙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애플은 아이패드를 1,500만 대를 팔아서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패드는 2012년에는 애플의 전체 매출의 26.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패드는 여전히 애플의 아이폰, 맥북과 함께 중요한 제품이긴 하지만
2019년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아이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아이패드는 코로나 사태 특수로 매출이 늘기도 했지만 장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포브스 2020년 1월 28일자에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 구상은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왜 실패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은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마트폰의 매출 증가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옳았습니다. 아이패드는 소비자의 컨텐츠 소비 경험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애플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간과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이 태블릿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플이 한동안 스마트폰의 스크린 크기를 키우지 않은 것은 아이패드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 폼팩터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점차 동영상 감상, 모바일 게임, 온라인 상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통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폼팩터의 혁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2의 스크린 크기는 접었을 때 6.2인치, 폈을 때 7.6인치입니다. 2021년 1월 CES 2021에서 시연한 LG전자의 롤러블 폰의 스크린 크기는 폈을 때 7.4인치로 커집니다. LG전자의 롤러블 폰은 폴더블 폰보다 앞선 것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언제 어떻게 출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듀얼 슬라이드 폰 기술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접혔을 때 6인치, 펼치면 8인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TV 제조업체인 TCL에 두 번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완전히 펼치면 10인치가 됩니다. 중국 오포도 2020년 11월에 롤러블 폰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DSC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 시장은 2020년에 432% 성장했고 2026년에는 1,0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80%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 가전 부문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2020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 1위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오롱은 CPI 부문에서 스미토모 화학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폼팩터의 변화는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및 롤러블 폰의 비중이 커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폴더블, 롤러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면 이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마트폰 폼팩터의 변화로 인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의 리더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2021년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두 가지 디바이스로 대응해온 애플이 어떻게 대응해갈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순간도 놓지 않는 디바이스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사람들은 뱅킹과 상거래,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폰 앱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 스마트폰 폼팩터에 적합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기업 간 순위는 스마트폰 앱의 사용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폼팩터가 바뀐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는 2021년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둘째, 폼팩터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에 따라 모바일 앱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